여기 핏빛으로 물든 칼을 든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의 발밑에는 이미 수십 구의 시신이 널려 있고 그의 눈빛은 아직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척준경. 고려사에 기록된 사만제일검이라 불린 실존 무장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남자 앞에 또 한 명의 전설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삼국시대 조조와 유비가 패권을 다투던 그 시대를 관통한 명장, 바로 조자룡입니다. 두 사람 모두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척준경은 고려사에, 조자룡은 정사 삼국지에 그 이름이 분명히 남아있죠. 그런데 이 둘이 만난다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싸움은 조건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을 타지 않고 순수하게 땅 위에서 칼로만 붙는다면 척준경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말 위에서 창을 들고 싸운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왜 그런지 지금부터 두 사람의 기록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척준경입니다. 이 남자는 고려 중기 1170년 무신정변 이후 혼란기를 살았던 무장입니다. 그가 처음 역사에 등장한 건 정중부의 난이 한창이던 시기였죠. 당시 고려는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무신들이 왕을 갈아치우고 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척준경은 자신의 이름을 새기기 시작합니다. 고려려사의 기록을 보면 척준경은 검술이 신묘하여 당할 자가 없었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적진에 홀로 뛰어들어 100여 명을 베었다. 라는 기록까지 있죠. 물론 100명이라는 숫자는 과장이 섞였을 겁니다. 하지만 절반만 믿는다 해도 단독으로 수십 명을 베었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실력입니다. 더 중요한 건 척준경의 전투 스타일입니다. 이 남자는 기병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타고 싸운 기록이 거의 없어요. 대신 칼 하나 들고 적진에 뛰어드는 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고려사에는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반란군이 궁궐을 포위했을 때 척준경이 홀로 칼을 들고 나가 적의 선봉을 베어버렸다고요. 그러자 적들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척준경은 근접 백경전의 전문가였다는 겁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거리, 상대의 숨소리가 들리는 거리에서 싸우는 데 특화된 무장이었죠. 그리고 이런 전투 기록이 고려사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무용담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전투 경력 내내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조자룡은 어떨까요? 조자룡, 정확히는 조운이라는 이름으로 정사 삼국지에 기록된 이 장수는 서기 200년대 초반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명장 중 한 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자룡 하면 삼국지 연의의 장판파 전투를 떠올립니다. 조조의 대군 속을 혼자서 뚫고 들어가 유비의 아들을 구출하는 그 장면 말이죠. 칼과 창이 빗발치는 가운데 말을 타고 적진을 누비며 단 한 번의 부상도 없이 돌아온다는 이야기. 하지만 이건 소설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정사 삼국지의 기록이죠. 정사 삼국지를 보면 조자룡은 확실히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역할은 소설과는 조금 달랐어요. 정사에 기록된 조자룡의 주요 전투를 보면 대부분이 기병 돌파, 포위, 구출 작전입니다. 적진을 뚫고 들어가거나 중요 인물을 지키거나 태강로를 확보하는 임무들이죠. 예를 들어 한중 전투에서 조자룡은 소수의 기병을 이끌고 조조군의 대군을 교란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운 게 아니라 기동력을 이용해 적을 혼란에 빠뜨린 거죠.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조자룡은 유비의 후위를 맡아 추격전에서 뛰어난 화력을 보였습니다. 적의 추격을 막고 아군을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역할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조자룡은 기병 운영의 전문가였다는 겁니다. 말의 기동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선을 뚫고 적을 교란하고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특화된 장수였죠. 정사 삼국지에는 조자룡이 적장과 1대1로 싸워 이겼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가 강했던 건 개인 무력보다는 기병 지휘관으로서의 판단력과 기동력이었어요. 자, 이제 두 사람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척준경은 근접 백병전의 달인입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순간 상대의 검노를 읽고 반격하는 데 특화된 무장이죠. 반면 조자룡은 기병 운용의 달인입니다. 말의 속도와 기동력으로 전장을 지배하는 무장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조건을 붙여봅시다. 첫 번째 조건, 말 없이 순수하게 땅 위에서 칼로만 싸운다면 이 조건에서는 척준경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조자룡에게는 그런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정사 삼국지를 아무리 뒤져봐도 조자룡이 말에서 내려 근접 백병전을 벌였다는 구체적인 기록을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조자룡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기병 지휘관이었고 기병 지휘관은 말에서 내릴 이유가 없었던 거죠. 반면 척준경은 평생을 그렇게 싸웠습니다. 고려사의 기록 대부분이 도보 상태에서의 근접전입니다. 범술의 밀도가 다릅니다. 척준경은 적의 칼을 피하고 반격하고 다시 다음 적을 베는 일련의 동작을 수십 년간 반복해온 사람입니다. 고려사에는 검술이 신묘하여 당할 자가 없었다 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강하다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다는 의미죠. 역사 덕후들 사이에서도 척준경의 검술은 특별하게 평가받습니다. 당시 고려의 검술은 중국과는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척준경은 그 정점에 있었다는 거죠. 특히 홀로 적진에 뛰어드는 스타일은 극도의 공격성과 판단력을 요구합니다. 포위당하면 끝이니까요. 척준경은 그 상황을 수십 번 겪고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 말을 타고 창을 들고 싸운다면 이 조건에서는 판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자룡의 전문 영역이 바로 이겁니다. 말 위에서 창을 다루는 기병전은 지상 백병전과는 완전히 다른 싸움입니다. 기병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시속 30, 40km로 달리는 말 위에서 창을 휘두르면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사 삼국지를 보면 조자룡은 기병 돌파의 달인이었습니다. 적진을 뚫고 들어가는 순간의 판단력, 말을 제어하는 기술, 창을 다루는 타이밍, 이 모든 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던 장수였죠. 척준경은 기병전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고려에도 기병이 있었지만 척준경의 전투 스타일은 도보 중심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기병전은 개인 무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과의 호흡, 적의 대형 읽기, 돌파 타이밍 포착,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조자룡은 이걸 수십 년간 해온 사람입니다. 한중 전투, 장판파 전투, 익주 평정, 크고 작은 전투마다 기병으로 활약했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 조건, 둘 다 맨몸으로 무기 없이 싸운다면 이 조건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맨손 격투 기록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추론은 가능합니다. 척준경은 근접전 전문가니까 순발력과 반응 속도가 뛰어났을 겁니다. 반면 조자룡은 기병 지휘관이었으니 체력과 지구력이 좋았겠죠. 이 조건에서는 솔직히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조건. 실전 전장에서 각자의 군대를 이끌고 싸운다면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싸움입니다. 조자룡은 지휘관으로서도 뛰어났습니다. 정사 삼국지를 보면 그는 단순히 강한 장수가 아니라 전술적 판단력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중 전투에서 조자룡은 소수의 병력으로 조조의 대군을 막아냈습니다. 직접 싸운 게 아니라 빈 진영을 이용해 적을 속였죠. 이건 순수한 지략입니다. 반면 척준경의 기록을 보면 그는 개인 무력에 특화된 무장이었습니다. 군대를 지휘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구체적인 전술 기록은 많지 않아요. 이 조건에서는 조자룡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척준경과 조자룡 두 사람 모두 역사에서
충의의 상징으로 기록됐다는 겁니다. 조자룡은 유비를 평생 섬겼습니다. 유비가 가장 어려울 때도 떠나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촉한을 지켰죠. 척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가 혼란에 빠졌을 때 그는 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고 오직 나라를 위해 칼을 들었어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이겁니다. 강했지만 교만하지 않았고 명성이 높았지만 권력욕이 없었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말없이 칼로만 싸운다면 척준경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고려사에 기록된 그의 검술은 근접 백병전에 완전히 특화되어 있고 실전 기록의 밀도도 높습니다. 말을 타고 창으로 싸운다면 조자룡이 월등히 유리합니다. 정사 삼국지에 기록된 그의 기병 운영 능력은 당대 최고 수준이었고 전술적 판단력도 뛰어났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싸운다면 조자룡이 더 유리할 겁니다. 지휘관으로서의 기록이 더 풍부하고 전술적 승리 사례도 많으니까요. 결국 이 둘의 대결은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어떻게 싸우는가의 문제입니다. 척준경은 근접난전의 귀재였고 조자룡은 기동전의 달인이었습니다. 같은 강함이지만 방향이 달랐던 거죠. 하지만 확실한 건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영역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달아주세요.